일생을 통해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감정이 두 가지가 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자책감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섣부른 걱정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 쓸모라고는 하나도 없는 걱정과 자책감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 이두 오류지대를 살피다 보면 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있다. 자책감은 과거에 행한 어떤 행위의 결과 옴짝달싹 못한 채 현재의 순간들을 잡아먹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걱정은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일 때문에 현재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그 일은 자신도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고 자책감을 느낄 수도 없을 터이며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걱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걱정은 미래, 자책감은 과거에 대한 반응이지만 둘 다 현재의 자신을 불안하게 하거나 꼼짝 못하게 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한다. 우리들이 오랜 세월 동안 걱정과 자책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체로 자책감을 느끼지 않으면 어쩐지 나쁜 것 같고 걱정하지 않으면 어쩐지 매정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모두 배려와 관계가 있다. 배려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미 저지른 끔찍한 일에 대해 자책감을 느끼면서 혹은 장차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있다는 가시적인 증거를 내보이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는 따뜻한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얻기 위한 노이로제 반응이다. 자책감은 자신을 망치는 모든 오류지대 행동 가운데 가장 쓸모없는 것이다. 자책감은 단연코 가장 많은 감정 에너지를 소모한다. 왜일까? 자책감이란 문자 그대로 이미 일어난 어떤 일 때문에 현재 옴짝달싹 못하는 감정이며 아무리 자책해봤자 과거는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 대한 단순한 이의침은 자책감이 아니다. 자책감은 과거의 일 때문에 현재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무기력의 정도는 다소 안절부절 못하는 것에서부터 심각한 우울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과거에서 배움을 얻고 어떤 특정 행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면 그것은 자책감이 아니다. 자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행동한 결과 현재 일이 전혀 손에 잡히지 않는 상태만을 말한다. 실수에서 배우는 것은 건전한 일이며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자책감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에 일어난 일 때문에 상처받고 안절부절 못하고 우울해하면서 현재의 에너지를 무익하게 허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주입하는 자책감. 나는 너를 위해 희생했다. 나는 너를 위해 희생했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자책감 유발제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부모들은 자식에게 뭔가를 해주기 위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한 어려운 시절을 죄다 들먹인다. 자식들은 그런 빛을 떠올리며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자녀를 출산했을 때의 고통을 들먹이는 것도 자책감을 자아내게 하는 태도의 일례다. 내가 18시간 동안이나 배 아파 너를 낳았다. 나는 너 하나 보고 바라보고 산다. 내 아버지랑 이혼 못하고 사는 것도 다 너 때문이야. 라는 말도 효과 만점이다. 어머니의 불운한 결혼 생활에 대해 자식이 자책감을 느끼게 하는 말이다. 자책의 마음을 심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마음대로 부리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괜찮아. 우리는 여기에서 잘 지내고 있다. 너는 그냥 여태껏처럼 즐겁게 지내.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이런 말은 자식이 정기적으로 전화를 하고 찾아오도록 만드는 데에 효과적이다. 그 말을 약간 꼬아서 들으면 이렇다. 이 녀석아, 손가락이 부러지기라도 한 거냐? 전화 한번 안 하게? 부모가
자책감 기계에 전원을 넣으면 자식은 화가 나더라도 그 기계에 따라 움직이는 법이다. 부모가 몸이 아프다는 말을 들먹이는 것도 자식의 자책감을 만들어내는데 효과가 으뜸이다. 너 때문에 혈압이 올랐다. 또는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너 때문에 신령 감수했다. 등의 말을 하는 것은 효과적인 자책감 자극제다. 그뿐 아니라 을의 나이가 들어 몸에 고장이 생기는 것도 거의 모두 자식 탓으로 돌린다. 그런 자책감을 짊어지고 다니려면 웬만큼 어깨가 넓어서는 안 될 지경이다. 또한 그런 죄책감은 말 그대로 평생 지속될 수 있으며 특히나 마음 약한 사람이라면 부모의 죽음도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올가매는 자책감 밧줄. 나를 사랑한다면 이라는 말로 자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역시 사랑하는 사람을 조종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 전술은 상대방의 어떤 특정 행위를 책망하고 싶을 때 특히나 유용하다. 마치 사랑에도 온당한 행위가 정해져 있기라도 한 듯. 상대방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그 사람을 제자리로 되돌리는데 자책감이 이용될 수 있다. 사랑의 소홀한 벌로 자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앙심, 오랜 침묵, 비통한 표정도 자책감을 싹트게 하는 유용한 방법이다. 당신과 말하고 싶지 않아. 뭘 잘했다고. 또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그런 짓을 해놓고도 어떻게 내게 사랑을 기대하지? 등은 배우자 또는 애인이 바람을 피운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술이다. 상대방이 자책감을 느끼도록 여러 해 묵은 사건을 들먹이는 경우도 종종 있다. 20년 전에 당신이 한 행동을 잊지 마. 또는 예전에도 나를 마음고생시킨 전력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또 믿을 수 있겠어? 하는 식으로 과거 일을 들추면 상대방은 꼼짝 못하게 마련이다. 잊어버릴 만하면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는 과거 행동에 대한 자책감을 생생하게 살려놓는다. 자책감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내세우는 요구와 행동 기준에 순응하게끔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당신이 전화했어야지. 또는 내가 쓰레기를 내다 버린 게 이번이 3번째야. 당신은 할 생각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목적은 상대방을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해서. 그 방법은 자책감. 부모의 자책감 게임은 역전될 수 있다. 자책감은 쌍방향이어서 부모가 그랬듯이 이번에는 거꾸로 자녀가 자책감을 이용해 부모를 조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모가 자녀의 불행에 대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을 때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책감을 느낀다는 것을 자녀가 알아차릴 경우 그 자책감을 이용해 부모를 조종하려 든다. 슈퍼마켓에서 때를 쓰면 먹고 싶은 사탕을 손에 넣을 수도 있다. 셀리의 아버지는 허락해줬는데 셀리의 아버지는 좋은 아빠고 당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한다면 저한테 이러실 수는 없어요. 그리고 급기야 덧붙이는 한마디. 저는 주워다 기른 자식이 틀림없어요. 진짜 부모라면 저한테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런 말들은 모두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부모가 되어 자식인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데 자책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자녀가 이런 자책감 유발 행위를 배운 것은 자책감을 이용해 원하는 바를 얻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자책감은 타고난 행동이 아니다. 희생자가 약탈자에게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내보이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는 후천적 감정 반응이다. 아이들은 언제 부모의 혀를 찔러야 할지, 부모의 약한 구석이 어디인지 알고 있다. 만약 자녀가 원하는 것을 얻을 심산으로 부모가 한 일, 하지 않은 일을 끊임없이 부모에게 상기시킨다면 지금껏 자책감 수법을 제대로 터득한 셈이다. 자녀가 그런 수법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어디선가 배워온 것이다. 누구한테 배웠겠는가? 물론 부모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자책감을 키우는 사회. 교사들은 가장 강력한 자책감 유발 주체다. 그리고 아이들은 유약하며 조종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대상이다. 사람들의 자책감을 유발하고 행동을 조종하기 위해 종교가 이용되는 경우도 많다. 교회에서 우리가 실망시키는 대상은 하나님이다. 교회가 전하는 자책감 메시지는 나쁜 짓을 저지르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이어트 역시 자책감 때문에 마음이 천근만근이 될 수 있는 영역이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무심코 과자 하나를 먹고도 한순간 마음이 약해졌다는 사실 때문에 온종일 기분이 언짢다. 그나마 살을 빼려고 애쓰다가 그런 역효과가 나는 행동에 굴복하고 말았다면 그 실수에서 배움을 얻어 지금 이 순간을 훨씬 알차게 사용하도록 노력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자책감에 사로잡혀 자기 책망만 하고 있는 것은 시간 낭비다. 왜냐하면 아주 오랫동안 그런 자책감에 시달리게 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쓸데없이 히스테릭해지고 과식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책감을 없애기 위한 전략. 내가 과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과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이미 끝난 일이다. 아무리 자책감을 느껴봤자 과거는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을 마음속에 단단히 새겨두어라. 내가 죄책감을 느껴도 과거는 바꿀 수 없다. 그렇다고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은 죄책감과 과거에서 배움을 얻는 것을 차별화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과거에 대한 자책감에 사로잡혀 현재 회피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자문해 볼 것. 그렇게 구체적으로 파고들다 보면 자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자신이 선택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마땅찮게 여길 수도 있는 자신의 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 그리하여 부모, 상관, 이웃, 심지어 배우자가 나의 행동에 반감을 표시한다 해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라.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행위에 대해 앞서 살펴본 것을 상기해보라. 우선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인정도 즐거운 일이지만 나의 중심을 차지하지는 못한다. 일단 나 자신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다면 인정을 끌어내지 못했던 행위에 대한 자책감은 사라질 것이다. 자책감을 자극해 나를 조종하려 드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아무리 실망을 나타내도 나는 그 실망에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 따라서 어머니가 그냥 놔두렴 또는 내가 의자를 가져올게 넌 그냥 앉아 있어 등 자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수법을 쓰려 하면 알았어요 엄마 그 몇 분을 못 기다려서 허리를 다쳐도 도우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만두시게 하려 해도 어쩔 수가 없네요. 등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법을 배우라.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일단 다른 사람들이 자책감을 일으킬 수 없다고 판단하면 서서히 태도를 바꾸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책감의 위세가 누그러지게 되면 감정에 휩쓸리거나 조정을 당할 염려는 영영 없어진다. 자책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어떤 일을 해볼 것. 호텔에서 체크인할 때 작은 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있기 때문에 혼자 너끈히 방을 찾아갈 수 있는데도 벨보이가 안내해 주겠다고 따라붙으면 혼자 찾아가겠다고 다부지게 말해라. 그래도 따라오면 그 달갑잖은 상대에게 원치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팁을 남길 마음이 없으니 내 옆에 붙어 있는 것은 괜한 시간과 에너지 낭비일 것이라고 말하라. 또한 늘 하고 싶었던 일이라면 일주일 정도 혼자 지내는 것도 좋다. 다른 가족들의 원성이 높아 나의 자책감을 자극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주위 사람들이 능수능란하게 자책감을 자극시키면서 곳곳에서 나의 발목을 잡는 행동을 해도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일이 조금은 수월해질 것이다. 걱정이란 걱정할 것 없다. 아무것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아무리 걱정을 해도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걱정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또는 미래에 일어날 일 때문에 현재의 자신을 올가매는 것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걱정이란 미래에 일어날 일 때문에 지금 어떤 식으로든 활력이 무디어지고 매사에 의욕을 잃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 사회는 자책감을 조장하듯 걱정도 키운다. 다시 한번 말하건대 걱정은 걱정을 배려와 동일시하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 걱정해야 마땅하다는 논리다. 물론 걱정이 되지.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당연한 거 아니야? 또는 걱정이 안 될 수 없어. 당신을 사랑하니까. 등은 곧잘 들을 수 있는 말들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양의 걱정을 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는 셈이다. 걱정은 우리 문화에 만연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많은 현재의 시간을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데 허비하고 있다. 모두가 쓸데없는 걱정들이다. 한순간의 걱정도 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한다. 사실 쓸데없이 걱정을 하다가는 현재를 내팽개치기 십상이다. 더욱이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사랑이란 조건 없이 강요 없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관계다. 걱정을 없애기 위한 전략. 현재는 미래에 대해 집착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충실하게 살아야 할 때라는 점을 명심할 것. 막 걱정을 시작할 참에 걱정으로 허송세월하면서 내가 회피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자문해 보면 좋다. 그런 다음 내가 기피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 됐건 그 일을 공략하기 시작하라. 걱정의 가장 좋은 해독제는 실행이다. 걱정이 터무니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 내가 그 일을 걱정한다 한들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라고 몇 번이고 자문해 보라. 자신의 걱정 시간을 점점 줄여나갈 것. 오전, 오후 10분씩을 걱정하는 시간으로 지정하라. 그 시간 내에는 불행이 일어날 온갖 가능성에 대해 마음껏 고민하라. 그런 다음 걱정 놓은 시간을 넘기는 걱정이 있으면 능력껏 생각을 제어하면서 다음에 걱정 시간까지 미뤄둬라. 그렇게 하면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그런 낭비적인 방식으로 시간을 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의 걱정지대도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그냥 걱정하라. 걱정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 걱정이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살펴보라. 즉, 잠시 멈추고 누군가에게 자, 나 이제 걱정할 거야 라고 말해보라. 그들은 아마 무척 황당해할 것이다. 우리는 그토록 잘하면서도 자주 하고 있는 일을 드러내 보이는 방법조차 알지 못한다. 스스로에게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무엇이고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볼 것. 그렇게 하면 걱정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알게 될 것이며 그 걱정을 날려버릴 수 있을 것이다. 평상시에 품고 있던 걱정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의식적으로 취해볼 것. 장래를 위해 충분한 돈을 저축해야 한다고 지나치게 집착하며 노상 불안해하는 사람이라면 오늘부턴 돈을 쓰기 시작해보라. 현재를 살아라. 현재가 바로 자책감이나 걱정에 사로잡힌 행위를 이해하는 열쇠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고 과거나 미래에 매몰되어 현재의 순간들을 헛개비처럼 보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숨 쉬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그리고 무익한 자책감과 걱정은 모두 현실 도피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행위다.